지금부터 생식 도회님께서 계절에 대하여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뚜렷하게 있는데 이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아열대 같은 데는 우기와 건기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 것과 사계절로 나누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것도 같은 이치예요. 근데 원래 이쪽 온대 지방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장하.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왜 7월달 되면은 모욕을 하죠.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가지.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온도, 그때가 장하의 계절이에요. 근데 요 장하의 계절이 언젠가 7월 1일에 되게 이제 해수욕장 개강을 해가지고 서로 한 달 만에 거의 끝나요. 근데 요즘은 날씨가 더워지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해장을 안 해. 더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딱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물에 벌레가 생겨. 바닷물에 벌레가 생겨. 그 계절이라는 것은 저 자연하고 이 계절이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만 그걸 몰라. 사람만.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봄, 여름, 장하의 계절이고 가을, 겨울인데 지금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 들어왔어요. 그 이제 가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추수의 계절. 그렇죠? 또 옛날 그 고사성어에 보면 천고마비다 그랬거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살찌는 이런 계절. 이 식물들도요, 풀이나 나무들도 지금 살이 쪄야 겨울을 나요. 또 우리가 겨울잠을 자는 곰, 또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도 살이 쪄야 겨울을 내요. 그래서 지금 살이 찌는 계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봄은 바람이 많이 불죠. 여름은 덥죠. 더울 섭자 이게. 장하의 계절이라는 것이 요게 축축할 습자예요. 습도가 많아. 그때는. 그런데 요것이 딱 지나가면 마를 쫓아요. 물이 말라버린다는 얘기 이제 자꾸 건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열매 같은 것이 수분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자꾸 증발되면서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이제 차갑다 그 뜻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가 여기 보면은 발산지기와 수렴지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양이라는 것과 음이라는 거지 자연에서는. 그래서 양은 발산지기요.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음은 수렴지기요.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빨아들이는 것과 내보내는 것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거든요. 근데 봄은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야. 그러면 나무를 봤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잎이 나온다든가 또 이런 짐승들, 동물들 보면은 새끼를 낳는다든가. 근데 제일 우리가 쉽게 한다는 것이 개구리. 봄에 올챙이 낳죠. 그죠? 그런 식으로 봄이 시작되는 발산지기에 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발산지기에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이 녹이 엄청 짙어지죠. 나뭇잎도 최대한으로 크고 또 봄에 난 새끼들도 다 크고. 그래서 여름에 지나가야만이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을 되면 이제 수렴지기가 들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걷어들여. 그래서 여기는 수염직이고 여기는 수장이 돼요. 저장하는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만 하지 말고 봄과 여름은 발산직이다. 모든 것이 성장을 한다. 가을과 겨울에는 수렴직이다. 모든 것이 물이 마르면서 열매가 익어간다. 이렇게 숫자로 하면은 이게 구자가 나오죠. 구자. 이 구라는 것이요 열매가 꽉 찬 모습이에요. 이게 구가. 그래서 이게 제일 끝머리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 열이라는 것은 이거는 없는 거예요. 1과 0이지 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구자. 그래서 그 옛날 책 보면 뭐 논어나 도덕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81편으로 돼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천부경 80한자로 돼 있죠. 예. 그게 다 그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9보다 더 높은 수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환절기라고 하죠. 환절기. 그 환절기라는 게 이제 뭐예요?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는 때를 환절기라고 해요. 아니면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 그걸 환절기라고 해요. 그때 뭐가 많이 와요? 감기가 많아요. 그때 감기가 많이 와요. 환절기 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름이라 더웠는데 가을이라 차. 요즘 새벽으로 보면 춥죠. 네. 그러면 내 몸은 뜨거운 여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찬 데 있으니까 기후가 안 맞는 거예요. 이 환절기를 잘 응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에 햇빛을 피하면 안 돼요. 여름에 햇빛을 피하지 말고 여름에 햇빛에 나가서 일도 그렇다고 막 일하라는 건 아니고 일을 안 해도 햇빛을 봐야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데 있고 겨울에는 그또 그게 해놓고서도 또 따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를 우리 몸이 몰라. 그래가지고 몸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여름이면 여름답게 햇빛을 봐야 되고 겨울에 추워도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모르면 몰라도 하여튼 평생 동안 내 경험으로서 그래 평생 동안 감기를 모르고 산다. 그래서 지금 그 몸이 아픈 분들 오늘 내가 요 강의를 간단하게 하고서 저걸 해준다고 그랬어요. 경락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경락만 좀 일러줄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할 것도 없어. 내 손으로 다 누를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오늘부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거기만 누르고서 일어나. 무조건. 그러면은 웬만한 병은 못 와. 웬만한 병. 그래서 이제 봐요. 이렇게 6개의 장부가 있는데 요게 간이죠. 네. 간의 그 장부는 태충이 어디가 있어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 한번 눌러보세요. 예.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 돼. 이렇게 갈라진 데서 조금 더 올라오면 푹 들어간다.
그 자리가 간경락 중에서 제일 큰 자리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새끼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그 사이도 요 갈라진 데서 조금만 올라온 자리를 눌러주세요. 요게 담경락인데 요 담경락을 눌러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쥐날 때 우리가 근육통이 나타나죠. 쥐날 때 그때 여기 눌러주면 효과가 그렇게 빨라요. 네. 그래서 내가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여기를 계속 눌러줘요.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거기를 눌러줘요. 예. 찾았어요? 아니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심장. 지금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서로 사람들이 많이 좀 뭐 심근경색이니 뭐니 해가지고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러는데 아주 쉬워요. 심장은. 손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락 중에서 제일 큰 소혈압하는 경락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심장하고 소장하고는 음양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소장은 어디냐면 새끼손가락 뒤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요 끝머리 뒤에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네. 제일 큰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줘. 이 소장이 우리는 요즘 소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소장이 우리 몸의 영양분을 모든 영양분을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이 소장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죠. 대개 이제 대장만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죠. 예.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이렇게. 자. 심장은 여기를 눌러요. 여기 눌러줘. 그러면 심장과 소장이 같이 눌러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비장과 위장이죠. 비장과 위장. 이거는 경락 누를 것도 없어. 소식만 하면 돼. 예. 소식을 못 하겠다. 난 도저히 소식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밥을 많이 먹었어. 밥을 많이 먹었으면은 요 무릎에 이렇게 보면 요 무릎에서 바로 우측에 얘가 쑥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우측에 이렇게 쑥 들어간 자리가. 네. 여기를 눌러줘요. 밥을 많이 먹고 여기를 눌러주느니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소식하는 게 낫죠. 네. 거기를 눌러주고 이 합곡을 눌러주면 이건 대장경락인데 합곡을 눌러주면은 소화가 돼요. 그렇죠? 이는 여기에 있는데 다리 눌러주고 손을 눌러주는데 소화가 돼. 희한하죠? 그래서 경락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장이라고 하고 지난주에도 뭐 비장하고 취장하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비장과 취장과 비장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역할이 갈라진 것뿐이야. 역할이. 그럼 비장에서는 혈액을 만들고 또 그 혈액이 이제 늙어서 늙은 혈액세포가 들어오면 그걸 파괴해가지고 다시 혈액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장이고, 취장에서는 인슐린 같은 걸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근데 내나 같은 비장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비장 경락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엄지발가락 뒤를 이렇게 하면, 엄지발가락 뒤로 이렇게 하면 가운데 쪽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엄지발가락 뒤로, 엄지발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뒤로 요만큼만 들어오면 폭 들어가냐 있어. 공손이라고 해요. 거가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소식을 하면은 이거 눌러줄 필요가 없죠.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어야 돼. 천천히.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밥을 먹는데 32번을 씹어라 그래요. 우리 이빨이 32개예요. 아래의 이빨이 32개. 그렇게 32번을 씹어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천천히 먹으라는 얘기야. 그렇게 먹으면은 췌장에 어떤 병이 생길 일이 없어요. 비장이도 그렇고. 그래서 엄지발가락 뒤에 비장을 눌러주고 또 여기 무릎 밑에 족삼리를 눌러주느냐 아니면은 조금 먹고 안 눌러주느냐 그거는 각자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뭐예요? 폐와 대장이죠. 예. 자, 폐라는 것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몸에 호흡을 하면 모든 그 공기가 다 폐로 들어오죠. 근데 그 폐로 들어오는 그 폐에서 물도 만들죠. 그렇죠? 폐로 물도 만들죠. 혈액도 저장하죠. 근데 그 12유주도를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2유주도가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경락도 그래요. 계속 돌아가는데 어디가 먼저냐. 근데 순서는 분명히 폐가 먼저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폐 중에서 중부혈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면 중부혈이라고 써요. 여기 쇄골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쇄골 밑에 중부혈 양쪽에. 예, 양쪽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는 하나만 배우지만 사실은 양쪽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여기를 눌러주고 중부혈을 눌러주고 그러면 혈이 확 돌지되지. 그때부터 그 다음에 폐경락을 누를 적에는 여기 보면 열결이라고 있어요. 우리 맥 짚는데 보면 열결이라고 있는데 요것이 잘 모르거든. 요가 이렇게 접히는 자리 있죠. 요가 태연이라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내 손가락 3개를 딱 재요. 딱 재가지고서 그 끄트머리에 눌리는 자리. 맥 짚는 바로 그 자리. 거기를 눌러주세요. 예.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셔. 그러면 폐가 편안해요. 거기를 눌러주면 폐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락 중에서 제일 큰 경락이 여기가 합곡. 예. 자, 근데 여기를 사람들이 요 사이인 줄은 분명히 알아요. 요 사이가 합곡인 줄은 아는데 요 사이에서도 요 엄지손가락은 폐경락이 들어가고 두 번째 손가락이 대장경락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줄 때 이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눌러줘야 돼. 손가락 쪽으로. 그리고 서로 요거는 이제 제일 큰 경락이고 그 다음에 큰 경락이 곡지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곡지. 네. 그래서 여기를 눌러줘요. 곡지. 그러면 변비가 계속되거나 설사가 계속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음식 조절도 필요하지만은 여기를 눌러줘요. 그러면 간도 편해지고 장도 편해지고 양쪽을. 항상 배울 때는 하나를 배우지만 우리가 활용할 적에는 양쪽을 다 눌러주라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알겠어요? 지금은 알지만 집에 가서는 또 잊어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신장방광이죠. 신장방광은 우리 장부 중에 제일 아래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아래. 그래서 이 발목 보면은
그 복숭아뼈라고 있어요. 양쪽에. 그 가운데 있어요. 양쪽에 가운데 이렇게. 양쪽으로. 예.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으로 있어요. 그 조의 신맥이라고 해서 양쪽에 있는데, 예. 거기를 누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발목 운동을 시켜요. 발목 운동. 이렇게. 예. 그러면 그 경락이 눌려져. 그 텔레비 볼 때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보지 말고 발목 운동도 하고 손목 운동도 하고 자꾸 눌러줘. 예. 이런 것도 하고. 예. 자, 우리 5장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5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상화라는 건 뭔가 하면 심포삼초거든요. 심포삼초는 외관내관이에요. 아주 쉬워. 외관내관.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기운이 돌아요. 여기서 세 번째 해가지고 여기를 안과 바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면은요 힘이 나요. 근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6개의 장부의 경락, 기경, 팔맥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를 눌러줬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 잊어버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텔레비 보면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아무 데고 주물러줘. 아무 데고. 그럼 다 들어가. 네, 양쪽을. 또 발도 똑같아. 발목에서부터 무릎 사이를 아무 데고 주물러줘. 그러면 다 들어가. 이제 이해가 갔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장과 비장인데 그건 결정해야 돼 본인이. 내가 많이 먹고 경락을 누를 것인가 아니면 경락을 안 눌러도 소식을 할 것인가. 예. 소식을 해야만이 건강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먹거리 풍부하죠. 또 뭐 어디 가고 싶으면 뭐 교통편이 얼마나 편해. 이렇게 좋은 세상에 몸이 아파가지고 서로 못 나가고 못 먹고 하면 그거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을. 자, 지금까지 내가 경락을 오늘 아주 중요한 거라서 이제 경락을 말씀드렸는데 원래 이제 오늘 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거 이제 간단하게 했고 경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예.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봄, 여름, 장하, 가을, 겨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 습이 옮겨주는 거네요. 계절을. 습이 장하 그 발산지기에서 예. 수렴지기로 옮길 때 습이 네. 지나서 물이 있어야 되네요. 네. 물이 바꿔주는 다시 거네요. 설명을 하면 예. 봄에 바람이 부는데 예. 이 바람이 왜 불겠어요? 자, 바다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네. 저 수증기가 올라가죠 하늘에. 그러면 그 수증기가 전부 뭐를 머금고 있어요? 소금물을 머금고 있죠. 그러면은 모든 만물이 소금기가 없으면 죽어요. 바람이 불어서 일단 1차적으로 그걸 다 만물에게 골고루 놓아줘야 돼. 이해가 가죠? 놓아줘야 돼. 그게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러면 더울 서자인데 따스를 온자를 써도 되겠지만은 왜 더울 서자를 썼느냐 하면은 따뜻하면은요 저 생명이 있는 것들이 성장이 늦어요. 따뜻하면은 더워야 성장이 빠르다. 그러면은
여름에 보면은 모든 생명이 그냥 막 활기차죠. 자, 내가 이제 어저께 또 나도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여름에 뜨거우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일하고 저녁 때 이제 해거름에 좀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내 생각에 좀 있으면 이제 처소도 지나고 그럼 가을이니까 시원해서로 그때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때는 발산직이야. 그러니까 내 몸을 막 움직이고 싶은 거야, 내 몸이. 밤만 더워도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근데 처소가 지나서 가을에 딱 들었으니까 수렴직이라면 내 몸이 웅그러들기 때문에 나가서 움직이려고 해도 벌써 마음이 이중 마음이 생기잖아. 내 몸은 웅축되려고 하고 나는 나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 몸은 사람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물이 주인공이네요. 물론 네? 물이 올라오고 네. 물이 수렴되고. 그렇죠. 그래서 방금 그래서 얘기했듯이 돌아야 된다. 네. 돌아야 된다. 잘 돌아야 된다. 이 습도가 없으면은 이 습도가 없으면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럼 열매가 익기 전에 말라버린다니. 그 자연의 이치를 이해를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습도가 없으면 그냥 금방 말라버리면 열매가 어떻게 익냐 이거예요.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그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해서 또 목화토금수 상황까지 또 이렇게 그렇죠. 순환을 기준 두고 말씀해 주신 순환이 거죠. 돼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도 보면은요, 이 건곤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건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그 다음에 진,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태가 있고, 이가 있고, 진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야. 근데 여기에 곤에 가서 끊쳤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딱 갈라졌다는 얘기야. 못 건너가.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서로 손, 감, 산이 이렇게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벌써 몇천 년 전에 그거를 알고서로 주역도 만드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은 그것이 다 그게 나와요. 자, 오늘 이렇게